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떼레비를 시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 시간과 마찬가지로 중국 뼛속까지 친중인 북한 망명정부 슈퍼급으로 키웠다 라는 방송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은 장성택 처형 이후에 장성택의 처형으로 중국으로 탈출한 장성택의 최측근들과 이후 북한의 고위 엘리트들을 중국에서 포섭을 해서 후에 김정은 유고 내지는 김정은 제거 후 북한에 세울 친중 북한 망명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 9일 김정은이는 장성택이를 쳤습니다. 김정은은 2012년 강성대국 약속을 실패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씌울 대상으로 당시 장성택을 선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을 했는데 화폐개혁의 실패를 당시 북한 노동당 재정부장이었던 박남기를 처형을 했지만 실은 북한의 화폐개혁의 잘못을 장성택이에게 돌린 게 김정은입니다. 그거는 잘 본 겁니다. 왜냐하면 2009년 화폐개혁은 말 그대로 북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고 항아리에 묻어놓고 산속에 묻어놓고 북한 돈을 너무너무 많이 묻어놨던 화교들의 이 행태, 또 이 시장의 물가는 올라가는데 돈은 돌지 않으니 그거에 대한 인플레이션, 실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화폐개혁을 했지만 북한의 화폐개혁의 본질은 북한에 있는 화교들의 돈을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시작한 게 바로 화폐개혁입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장성택은 친중파 중에 핵심 친중파입니다. 이 화폐개혁의 책임을 장성택이에 넘김으로써 이미 김정은은 장성택이에게 화교들, 중국하고의 전략을 제대로 세우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장성택이가 죽기 1년 전인 2012년 8월 장성택은 북한의 경제 관료들 50명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에 중국 방문에 나선 장성택을 중국 정부는 장성택을 거의 국가 원수급으로 대우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당시에 장성택을 두고 섭정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섭정왕. 사실 섭정왕이 맞았습니다. 김정일이가 죽고 나서 장성택이가 딱 생각했을 때에 요 김정은이 얼마 못 갈 것 같았거든. 당시에 중국을 방문한 장성택이를 후진타오 국가주석, 또 원자바오 총리 국가 원수급으로 대우해주면서 이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장성택에게 황금평이라든지 또 위화도, 다음에 황금평 위화도 특구, 그 다음에 그 나진 선봉지구 특구에 대한 경협에 합의했습니다. 중국하고. 이 황금평이나 또 위화도 나진 선봉 특구 같은 경우는 중국이 노리는 아주 노란자 같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장성택도 이 사업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죽기 1년 전까지만 해도 장성택이는 중국과 수십억
수십억 달러의 공사, 수십억 달러의 사업들을 거래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장성택이를 죽였습니다. 김정은이 장성택이를 죽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동안 장성택과 장성택 측근들이 중국에 맡겨놓은 김정일의 비자금, 즉 통치 비자금을 김정은이한테 줘야 되는데 김정일이 죽고 나서 비밀번호 다 바꿔놓고 중국에 예치했던 금액들, 그리고 김정은이한테 돈을 갖다 주지 않았거든요. 실은 그게 장성택 돈일 수도 있지만 김정일 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통치 비자금이거든요. 이 비자금을 넘겨주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큽니다. 한때 장성택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도 조선을 새로 하나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막대한 당자금과 비자금,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인맥, 한마디로 장성택이는 섭정왕이 맞았습니다. 장성택이는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마카오까지도 사업 영역을 확대했으며 장성택이가 관리하던 중국의 자금은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십억 달러에서 수백억 달러가 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김정일이는 김정은한테 중국을 함부로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김정일이의 반중, 중국을 싫어하는 반중 사상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아버지 김정일의 유언에 따라서 중국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중국과 제3국에 예치해 놓은 비자금, 통치자금을 장성택이가 주지 않으니까 장성택이를 단칼에 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1년 김정일이 장례식 때 그 김정일이의 운구차를 호위했던 8명, 그 8명이 이형호, 그 다음에 김영춘, 김정각, 우동축, 이제 장성택, 그 8명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8명이 다 친중파였어요. 김정은이는 장성택이를 처형하면서 중국에게 보란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장성택이를 처형하면서 장성택이는 공화국의 석탄 및 지하자원을 팔아먹어서 조선에 빚을 지게 만들고 그 빚을 갚는다면서 나선 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외국이란 중국을 뜻하는 겁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에 우리 국내 언론을 잠깐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2013년 12월 9일 장성택 처형 이후 그 다음에 2014년 1월 SBS는 북한 장성택의 측근들이 핵 개발 관련 핵심 문서를 들고 탈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SBS는 중국으로 도피한 이 장성택 측근 인사들의 이 핵시설 관련 서류는 굉장히 믿을만한 거며 지금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 또 2014년 4월 미 정부가 운영하는 대북 전문 라디오인 라디오 프리 아시아는 장성택 사망 후에 장성택의 블랙노트가 존재하며 그 장성택의 블랙노트는 북한 체제의 태풍의 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블랙노트는 북한 고위층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 빼돌린 국비 문서 보따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택이 정도면 충분히 블랙노트를 작성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라고 RFA는 방송을 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장성택 측근 70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북한을 탈출해서 일부 핵 자료와 또 일부 블랙노트 자료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정원과 협의 중이다라는 보도들을 접했을 겁니다. 그러나 장성택 처형 이후 대량으로 탈북한 장성택 최측근들은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보다는 장성택의 비자금이 있고 또한 그 비자금으로 비롯된 신변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으며 장성택의 비자금에 대한 비밀번호와 해외 계좌 이 암호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중국과의 커넥션을 통해서 중국에 남는 게 더 유익했으며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망명한 장성택 최측근들을 중국 정부는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가지고 그들을 중국인화 시켰습니다.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뼛속까지 친중인 북한 망명정부. 그러면 여기서 그동안 언론에 나왔던 북한 망명정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의 망명정부의 역사는 그리 오래 길지는 않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이 김평일, 그러니까 김정은의 숙부죠. 김평일을 위시로 해서 러시아와 유럽, 특히나 러시아의 그 미귀환자, 그러니까 한 40년 전부터 북한은 러시아에 벌목공주를 파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북한에 돌아오지 않고 러시아에 숨어 탈출을 한 사람들을 미귀환자라고 합니다. 북한 출신들의 미귀환자들로 만들어진 북한 망명정부를 이제 구성하고 김평일을 초대 수반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러시아의 북한 망명정부 사건. 또 혹은 김정남이를 수반으로 해서 김정은이를 대체할 망명정부를 구성하자라고 만들었던 김정남 북한 망명정부 시도. 그 시도는 이 김정남에게 3차례 이상 접촉을 해서 김정남 중심으로 망명정부를 만들자 했던 탈북자들의 그 기사들의 근거를 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탈북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는 김정남에게 3차례 이상 망명정부를 수립하자고 제안을 했고 김정남이는 북한 정부에는 관심이 없다, 정체는 관심이 없다 라고 해서 무산됐었고 2017년 탈북민들로 설립된 미국 내 북조선 망명정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탈북단체 10개 단체가 서로 합류해서 망명정부를 만들었던 북한 망명정부 설립.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올해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중심으로 결성된 천리마 민방위 자유조선 북한 임시정부 발표. 자, 그동안 북한 망명정부의 시도는 사실은 황장엽 선생님이 계실 때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황장엽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우리 조국이므로 북한 망명정부를 만들면 유엔에서 인정도 못 받을 것이며 그러면 대한민국 위주의 통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망명정부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중국이 지금 키우고 있는 북한 망명정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느냐. 실은 장성택이 처형하기 전에 중국은 장성택 자체를
추후에 김정은을 대신할 북한의 수반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장성택이가 중국하고 했던 동북 삼성의 사업들이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경제적 이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나 당시에 장성택이나 서로 믿지지 않는 조건에 황금평, 위화도, 낮은 선봉지구 개발, 이거는 서로가 다 득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성택까지도 본인이 저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 정부는 김정은 시대에서는 중국 정부하고의 친중적인 정권 차원의 교류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후에 북한을 망명한 장성택 측근들로 망명정부를 구성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북한 망명정부의 역사는 중국이 제일 깊습니다. 중국은 이미 1960년대 말부터 김일성이의 포갑정치로 탈출을 한 북한 고위 인사들을 중국 공산당 산하에서 육송을 시켰으며, 그 당시에도 이 중국은 북한 고위 망명자 중심으로 망명 정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지금 중국이 고도로 육성시킨 중국식 북한 망명 정부의 실체입니다. 1960년대 말부터 중국이 만들었던 북한 망명 정부 이름은 북한 새정부위원회였으며, 당시에 중국 정부가 육성한 북한 새정부위원회에는 굉장히 북한 고위층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북한을 탈출한 북한 망명자들로 북한 새정부위원회라는 망명 조직을 만들어서 육성을 했을까요? 또한 그렇게 망명한 북한 망명자들을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그렇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중국은 안 돌려줬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유사시에 한반도 북한에서 일어날 기득권을 중국이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암묵적 과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국이 준비하는 북한 망명정부의 구성의 객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민군 장성들로부터 시작해서 고위 당간부 출신들, 또 이 장성택 라인으로 비롯된 경제 일꾼들, 또 이 장성택의 그 당자금을 세탁을 했던 금융맨들,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에게 비밀 서약을 하고 또 중국식 검증을 받고 난 이후에 중국 공산당 학교나 중국 공산당이 지정해주는 교육기관에서 입수를 하고 난 후 뼛속까지 중국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이 되면 여권을 내줘서 이중세탁을 하게 하고, 그렇다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이 주거를 제공해줘서 안정스럽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뼛속까지 친중인 탈북민들, 저희들도 만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제가 탈북민이라는 걸 모르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김정은이 사망시나 김정은식 유고시에 혹은 그 안에라도 평양에는 중국
홍성기가 나붙게 하며 이 김일성 광장은 중국인민해방군이 점령해야 된다 라는 논리를 아주 머리 뼛속까지 심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그들의 친중화는 저도 놀랐습니다. 그 친중화는 어찌 보면 김정은에 대한 복수로 더더욱 높아진 건 맞지만 그 뒤에 숨은 중국의 검은 전략이 저를 섬찟하게 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비밀리에 육성해 오던 이른바 북한 망명정부는 철저하게 김정은 유고 및 사후를 대비한 전방위적인 구성이었고, 중국에 예치해두었던 장성택의 막강한 자금으로 그 조직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중국 정부가 명령을 내리면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 중국길을 나붙길 전의에 불타있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깊숙이 개입된 뼛속까지 친중인 탈북 북한 인사들의 중국식 망명정부, 저희 탈북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도 김정은의 유고 및 제거라고 하는 마인드에서는 기분이 좋지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적 북한 통일의 견해에서는 중국의 아주 무서운 전략임을 밝혀드립니다. 이미 동북공정에 대한 여러 가지 중국의 전략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은 이미 장성택을 채용한 김정은의 북한을 손 안 대고 먹으려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북한 망명자들과 망명자 출신 당 간부들에게 후에 북한에 친중 정부가 들어서면 그에 걸맞는 직위를 임명을 할 것이며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거라고 예견을 했었습니다. 이미 지금 중국에 가서 중국인으로 세탁이 되어 있고 여권을 받았으며, 또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또 고급 차를 타고 있으며, 또 언제든지 그 중국 정부가 원한다면 이 북한과 내통하는 세력들과 규합할 수 있다라는 그 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게 북한 망명정부의 핵심이거든요. 이들은 언제든지 중국의 돈맛을 보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김정은이가 제거가 된다면 평양으로 달려가서 친중 정부를 세우도 남을 세력입니다. 오늘날 북한의 핵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지원한 중국은 대한민국의 잠재적 주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북한 망명 엘리트들을 친중화시켜 김정은 제거 후 북한의 친중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 망명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북한 사람들의 말처럼 김일성 광장에 중국의 오송기가 휘날린다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